슬라mat 말람. 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느라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그러면 그 비자를 받으실 때 보통 현지에서는 사회문화 비자에 대한 스폰서 레터라든지 또는 끼따스에 대한 비자 허가서, 케이블 또는 텔렉스라고 하죠. 이거를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조금 오늘은 디테일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차례차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죠. 여기에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직접 영사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더 이상 직접 방문 신청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 온라인 상으로만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자비자라는 이 배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면 별도의 비자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했는데 요즘은 그 대사관 사이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공사 중인 건지 지금 바로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컴퓨터 직접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 그리고 가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흉! 네, 그럼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비자 신청하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주소가 뜨죠. 근데 이걸 막상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화면이 떠요. 이게 좀 몇 달 됐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이 주소로 이제 방문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걸 막상 클릭을 해보시면 전자비자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그 화면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위에 주소창에 쭉 주소가 나와 있는데 뒷부분을 쭉 지워버리시고 뒷부분을 지우시고요, 이렇게 KB 요 주소로 kbri seoul.kr 요거만 남기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와지고요. 밑에 보시면 웹사이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영사 서비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자를 신청해야 되니까 영사 서비스를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자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홈이 있고 사인업 그리고 로그인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요거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냥 저 따라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은 여기 사인업, 여기 이제 아이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되는 거라서 클릭을 하시면 registration form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계정 정보를 새로 등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are you?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personal applicant가 있고 travel agency가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 신청자니까 여행사이시라면 트래블 에이전시를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 이제 단체로 여러 명을 신청할 때 보통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고 우리처럼 개개인이 신청하실 때는 이렇게 퍼스널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irst name,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길동이잖아요. 그래서 first name의 이름을 길동 영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길동 이렇게 치고요. last name의 성이에요. 그래서 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 적는 단이 있죠. 이메일 주소 홍길동 gmail.com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최소 8자리고 알파 넘버링이라고 해서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형태의 최소 8자리
여기에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여기 넣으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비밀번호 확인란이거든요. 네, 똑같이 패스워드 비밀번호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Are you Indonesian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No 하시면 되고요. 네, Country of Origi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신 국가를 적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코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코리아 데모크라틱 피플 리퍼블릭 오브가 있고요. 그냥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위에는 북한이겠죠. 예, 밑에 거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권 번호, 네, 여권 번호 뭔지 아시죠? 이 에얼리언 카드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예, 안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복사 방지를 위해서 보통 적는 기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여기 sign up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계정에 들어가야겠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제 계정이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여기를 넣으신 다음에 sign me in 해서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실 때 비자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비자 extension of re-entry permit requireme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 individual 비자냐 아니면 비자 application as family냐 아니면 travel group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냐 가족이 신청하는 거냐 아니면 에이전트 대행사로서 신청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시니까 이따 패밀리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패밀리, for family라고 되어 있죠. 폼이 application type이라고 되어 있어요. new visa application이겠죠. 우리는 extension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비자 신청하는 거 클릭하시면 requested vis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자인지 본인 해당하시는 비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비자라고 있고 밑에 비즈니스 비자 with immigration approval cod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차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현지 에이전트에서 또는 현지에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 레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영문 출장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여기 위에 있는 그냥 비즈니스 비자 요거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현지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위한 텔렉스 또는 케이블을 받으셨다 라고 하시면 여기 어프로벌 코드가 있는 걸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비자도 소셜 컬처가 사회문화 비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스폰서 레터라든지 또는 입학 허가서가 있는 경우 그냥 소셜 컬처를 클릭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케이블을 또는 텔렉스를 받으신 분은 사회문화 비자를 하실 때 여기 어프로벌 코드가 있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 비자는 투어리스트 비자죠. 그리고 멀티플 비자라는 게 있고요. 멀티플 비자는 제가 복수 상용 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실 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리미티드 스테이 비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그래서 제한 체류 비자 그래서 끼따스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비자라든지 근로 비자 또는 가족 끼따스 비자 받으실 때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reason of application in deta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얘가 나와 있어요. exampl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work, training of company 뿅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 비자라 그런다면 work잖아요. work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쓰시면 자동으로 얘가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duration of stays 돼 있죠. 그래서 사회문화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 같은 경우는 60일짜리잖아요. 그래서
60days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리미티드 스테이 비자는 제일 처음에 그 비자 허가서를 보시면 6개월짜리를 받으신 분도 있고 1년짜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때로는 학생 비자 중에 2년짜리 받으신 거 있는데 거기에 맞추셔갖고요, 그 기간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픽업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안 엠버시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부산 영사관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영사과,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 거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 비자를 받으실 건지 이 위치를 체크하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sonal detai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surname은 성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홍, 글자 치시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 길, 동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름을.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사진을 첨부를 하셔야 돼요. 사진은 여기 보시면 포맷에 JPG 또는 JPEG, PNG, PDF 파일로 올리시면 되고요. 사이즈, 최대 사이즈가 2MB를 초과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용량이 너무 작은 걸 하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이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MB짜리 정도로 잘 조정하셔갖고 올리시면 됩니다. Place of Birt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어난 지역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그냥 코리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 date of birth,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도, 그 다음 몇 월인지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 체크하시면 이렇게 자기 생년월일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혼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셨으면 married 하시면 되고요. 결혼 안 하셨으면 싱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셔널리티는 이미 국적은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아이디 만들 때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 혹시 다른 문과 해주실 때도 다른 문과 국적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섹스는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남성이면 male, 여성이면 fema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occupation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맨 해주셔도 되고, 학생이면 학생, 스튜던트 해주시면 되고요. 가정주부면 하우스와이프 해주시면 되고, 아들이면 others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identification document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스캔한 서류를 올려주시면 돼요. 물론 사진을 잘 찍으셔서 올리셔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나와 있고 사인이 나와 있는 그 앞면 있잖아요. 그거를 스캔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메라로 잘 찍으셔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JPG 파일 또는 JPEG, PNG 그리고 최대 사이즈는 2MB 이거를 업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권 번호 넣으시고 여권 이슈 위치, 그래서 여권을 받으신 곳, 그래서 서울이면 SEOUL 서울, 한국이면 그냥 코리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코리아. 그 다음 type of passport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ordinary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권 발급일 여기서 찾으셔서 여권이랑 일치하시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권 expire, 여권 만료 날짜, 보통 예를 들어 2018년이면 10년 후잖아요. 보통 10년짜리 나오니까 그럼 2028년 4월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ID 카드를 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 그거를 사진을 찍으시든 스캔을 하시든 스캔하시면 더 좋고요. 찍으셔갖고 최대 사이즈가 2MB가 넘지 않게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스폰서 레퍼런스 인포메이션 돼 있죠. 그래서 Type of sponsor in Korea. 예. 한국에 있는 스폰서 유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뭐 본인의 회사가 있다거나 하시면 여기 뭐 컴퍼니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NGO는 뭐 비영리 단체, 뭐 아니면 정부에서 파견 나가시는 거면 가보면 해주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 인디비주얼 하신 다음에 친인척 주소, 친인척 이름이나 주소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한국의 전화번호, 그 다음 홍두깨, 우리 아버지의 한국 주소, 그래서 한국 주소를 여기다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한국 주소는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영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정보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이 자기의 스폰서 또는 참고인에게 전화나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인도네시아 스폰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하러 가는 경우는 그 일하는 회사가 우리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컴퍼니를 클릭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이라 그러면 공부하는 곳은 뭐 인스티튜션, 뭐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부에 가시는 분은 가버먼트가 될 수도 있고, NGO 활동하러 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NGO 또는 others, 뭐 기타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키타스 받으신 분들은 회사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컴퍼니를 클릭할게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는 그 현지의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는 똑같이 이 컴퍼니를 클릭하신 다음에 컴퍼니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빼떼 뭐 ABC 뭐 인도네시아 뭐 짐바란이나 누사두와 뭐 스미냑 사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바둥이라고 있어요. 바둥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덴파사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덴파사르를 찾으셔갖고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덴파사르가 D에 있겠죠? 덴파사르. 덴파사르 이렇게 돼 있는데, 꼬디아라는, 꽃다마디아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other information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당신이 뭐 맞으면 yes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에어포트 또는 시포트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착지 공항이나 이제 항구를 클릭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발리로, 저 같은 경우는 발리에 살기 때문에 발리로 가야 되니까 발리 공항 이름이 응우라라이 에어포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응우라라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자카르타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 수카르노 하타 이 공항 맞아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supporting document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뭐냐면 return 트립 티켓, 항공 티켓을 올려야 돼요. 항공 티켓 사본을 올리시면 되는데, 꼭 항공 티켓이 아니더라도 항공 여정표라고 해서요. 언제 출발하고 언제 오는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여기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JPG나 JPEG, PNG, PDF 파일로 최대 2MB, 요걸 넘지 않도록. 근데 이게 리턴 트립 티켓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나 사회문화 비자 또는 관광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왕복 일정이 나와 있는 여행 여정표나 또는 여행 이티켓을 여기 첨부를 하시면 돼요. 업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근데 키타스를 신청하시는 분은 굳이 왕복 티켓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도 티켓만 여기 업로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Supporting Document 1 Travel Order 또는 Immigration Approval Lett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ravel Order는 비즈니스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영문 출장 증명서예요. 그거 여기 첨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키타스 받으신 분들은 키타스나 사회문화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 키타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케이블을 텔렉스 또는 케이블을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여기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Immigration Approval Letter거든요. 예, 그거를 여기다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키타스 저기 케이블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예, 그거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 비즈니스 비자 중에 현지에서 현지 스폰서 레터를 받으신 분들이나 현지 학교에서 레터를 받으신 분들, 입학 허가서라든지 스폰서 레터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다시 한번 입학 레터는 여기, 입학 허가서는 여기 맨 첫 번째에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 레터. 만약에 아까 여기 출장 증명서를 여기 올리셨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현지 회사로부터 받은 스폰서 레터를 여기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It could be company reference letter, sponsor letter, school admission letter 이렇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company reference letter, sponsor letter 또는 school admission letter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가지 가장 필수적인 거라서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외에 또 어떠한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세 번째 란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Immigration Approval Numb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케이블을 받으신 분들한테 해당됩니다. 케이블이나 텔렉스 받으신 분들을 보면 케이블에 보시면요. 케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케이블을 예시를 옆에 하나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I.2.gr.01 이런 식으로 번호가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 Purpose of Application 이렇게 있죠. 지원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원 목적은 당연히 일을 하러 가시는 분은 맨 처음에 우리 적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work 적으시면 되고요. 가족이랑 같이 생활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가족 비자, 가족이 있다 쓰면 joint family, study, social, tourism 이런 식으로 쭉 이유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갖고 그 다음 위조 방지 여기 BJF, HM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 Create and Add More Applicant 클릭 딱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딱 하시면 이메일이 있잖아요. 본인 이메일로 이메일이 날아와요.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 내용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면요, 거기 보시면 직원이 이 이메일을 이제 확인 중이라고 여기 verified라고 이제 떠 있죠. 이런 게 이제 날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이메일만 날아오는 거고, 그 대사관 직원이 이거를 신청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이메일이 또 한번 날아옵니다. 제목이 비자 어플리케이션 리조트 돼서 결과라는 뜻이죠. 스테이터스 이게 상태죠. verified 그래서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비한 서류가 있었으면 revision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미비한 서류가 어떤 건지 그거를 다시 알려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첨부를 하시든 수정을 하시든 하셔갖고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verified가 왔다는 거는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면 됩니다. 밑에 돈 얼마 내야 되는지, 그리고 외환은행에 어느 입금 계좌, 그리고 외화 예금 전표 이렇게 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면을 출력을 하셔갖고요. 물론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여기 다운로드 리시트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 눌러 보시면 오류 뜨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 온 요 부분 프린트 하셔갖고 이메일 내용 프린트 하셔갖고요. 외환은행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 금액 내용 기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Reference Number 요거 있죠? 요거 꼭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금자, 영문, 성함, 그다음 금액 잘 기재하신 다음에 은행 직원한테 인도네시아 대사관 비자피 납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대부분 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납입을 하시면 이렇게 납입증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납입증을 스캔을 하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잘 촬영을 하셔갖고요. 이 화면 촬영된 거를 다시 사이트에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갖고 요 내용을 여기 업로드하는 란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 가보시면 여기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시면 이메일이 날아와요. 이메일이 날아오면 이렇게 approve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승인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비자가 이제 승인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2015년 3월 18일 이렇게 픽업 날짜가 나와요. 저한테 엄청 많은 분들이 문의 오시는데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 대부분 2015년 3월 18일 날 꼭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대사관 직원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미 비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방문하셔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받아봤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 날짜 전에는 비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날짜 이후에는 가셔갖고 비자가 아니고 여권을 들고 가시면요. 그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 그리고 9시부터 12시 사이에 꼭 여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보시면 영사과가 따로 있어요. 영사과 문으로 들어가셔갖고 이 화면 출력하신 다음에 여권 원본이랑 가져가셔갖고요.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 그 텔렉스도 받으신 텔렉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 꼭 가져가시고 만약 출장 증명서나 스폰서 레터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자를 받으시면 돼요. 참고로 키타스 비자 신청하실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하실 때 기준으로요. 여권 만기 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키타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전에 혹시 본인의 키타스 날짜가 임박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추천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ampai jumpa lagi.